사건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름이 정경련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령탑인 컨트롤타워 조직, 이번 청문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정경유착을 끊어버리겠다고 답변했고, 구체적으로는 정경련 탈퇴,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가 언급되었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함께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국회 청문회 초점이 재단 출연에 대해서 그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결과물이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 등장한 재벌과 그다음에 질문한 의원들의 수준을 보면 프로야구와 아마야구의 대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재벌들은 프로야구 선수로 훈련받고 나왔는데 질문한 국회의원들은 뭐 아마추어 야구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이번에 역시 봤던 게 삼성과 다른 재벌의 어떤 청문회에 대한 준비 정도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좀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몇몇 총수들도 정경련 탈퇴를 얘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1위부터 4위 기업까지의 총수들이 이렇게 탈퇴를 이야기하게 되면 정경련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되고 존폐기로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예, 뭐 이번에 이제 그것은 그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국민들의 압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정경련에 대한 어떤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해체 이런 이야기들은 지난 그동안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은 기존에 재벌 기업들이 탈착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약속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그만큼 어떤 재벌들도 특히 정경련이 위기의식을 좀 국민적 비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네. 뭐 이제는 정경련의 해체 뭐 이것도 이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정경련을 해체까지 가는 것보다는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을 하자 뭐 이런 얘기 있고 몇 년 전부터도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안으로 검토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련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 또는 정경련의 현재와 같은 어떤 운영 방식, 즉 조직의 운영 방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벌 기업을 대변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는 정경련이 현재는 가장 대표적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해체를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의 다른 형태, 뭐 헤리티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이제 친목단체 형태로 유지하려는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뭔가 역할을 바꾸어서 예. 하기야 뭐 지금까지는 뭐 정치 자금, 비자금의 통로 이런 부분의 인상이 너무 강했으니까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밝힌 바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전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 했는데 이 미전실의 본연의 기능이 무엇이죠? 그 뭐 비서실 과거 구조본 같은 건가요? 예. 구조본하고 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1970년대, 80년대 이제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재벌 기업들이 전체 이제 그룹 전체를 이제 관리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거나 또는 사업 간에 조정을 하거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재벌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또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너 중심의 어떤 상명 하복 구조의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조직이었네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령탑의 어떤 그런 기능인데 이런 예. 부분이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해체를 약속했으니까 뭐 해체는 확실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무엇으로 대체하겠다는 걸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그 이름을 바꾸지만 이런 기능들은 향후에도 이제 어딘가는 좀 해야 될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인가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래전략실 해체가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전에 이걸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꼭 이번이 기점이 아니라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어떤 국정조사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활용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화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준비하고 있었고 해체라는 것은 결국 이건희 회장식의 경영에
종원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식의 스타일, 즉 미국식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미래 전략실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자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미국식 경영을 도입하겠다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운영 방식의 이재용식을 이번에 선언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연수한 적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네, 미국식 경영 체제를 일부 또는 어느 만큼 이걸 이제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셨고, 이렇게 되면 예. 다른 기업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롯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어떤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그런 조직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아마 축소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삼성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이재용식의 경영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어떤 경영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삼성의 어떤 미래 전략실 정도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기능을 좀 약화시키는 정도 또는 이름을 바꾸는 정도로 갈 걸로 예상합니다. 네, 이 부분을 과거 20세기식 오너 지배 구조에서 새로운 의사결정 포트폴리오 구조로 가는 새로운 단계다, 이런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전면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그건 특징이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보면 삼성 내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어떤 M&A를 중심으로 한 그룹 경영에 대해서 내부적 반발이 좀 큰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게 이제 그만큼 경영이 투명화된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조치들이 정경 유착에 근절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정경 유착을 끊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미래전략실의 이슈는 사실 정경유착의 이슈하고 좀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경유착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줌을 가지더라도 주주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0.05%라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소송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주주에 의한 소송, 이런 것들이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는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일본식의 시스템인데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에는 근절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올해 4월